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죠? 밤사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란은 뭐 수백 발, 그리고 우리 연합뉴스나 뭐 이런 메이저 언론에서는 250발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은 181발을 공격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미국은 피해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우리와 교류하는 이 워싱턴 네트워크에서 올라오는 이 동영상들 보면 제법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F-15 전투기를 운용하는 기지, 또 F-35를 운용하는 기지, 여기는 거의 뭐 초토화됐을 것 같은데요. 이 기지들이 어떻게 됐는지 동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추가 보복 안 하면 우리도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이스라엘은 또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이미 장거리 폭격, 이란에 대한 장거리 폭격을 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라는 정황을 발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정말 뭐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 측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죠, 거짓말 논란에 아주 심각하게 지금 휩싸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게 좀 그렇네요. 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멜라 해리스에 의해 부통령 후보로 파격 발탁된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가 거짓말 논란으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군 경력과 중국 문제를 놓고 주류 언론들도 비난을 확대하는 모양새여서 월즈 리스크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중국 관련 이력을 언급하면서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던 팀 월즈 주지사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이를 증명하는 문서가 확인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10월 1일 보도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 등 공개 석상에서 천안문 사건 당시 천안문 근처에서 사건을 목도했다라며 민주의 여신상이 세워지는 모습은 놀라운 광경이었고, 중국인들의 자유가 증진되어야 함을 깨달은 정신을 볼 수 있어 무척 영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 월즈는 미국에 있었다라며 1989년 5월 16일 그는 네브래스카주 주방위군 무기 저장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해 8월 11일 지역신문에서도 월즈는 일요일에 출국해 중국에 갈 것이라며 자신이 네브래스카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월즈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벤스 상원 의원과의 TV 토론을 위해 토론장에 도착했을 때도 이 질문을 받았고, 로이터 통신의 공개 질의서를 받았지만 두 차례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월즈의 거짓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지난 2018년 주지사 선거 당시에도 내가 전쟁터에서 들고 다니던 무기라며 자신이 참전 용사였다고 주장했고, 주요 선거 공보 자료에도 자신을 커맨드 서전트 메이저, 즉 원사라고 표기했다가 허위사실이라는 비방을 받자 슬그머니 마스터 서전트, 즉 상사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는 월스가 참전한 것이 아니라 소속 부대가 참전 이력이 있는 부대였고, 그는 주방위군 소속이던 2005년 자신의 부대가 이라크 파병 부대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전역 서류를 제출해 파병 직전 퇴역했습니다. 월즈는 현역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군 전역 후 교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미국 학생들을 중국에 유학 보내 친중파 양성의 선봉에 서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통령 후보까지 올랐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아니 뭐 여기나 저기나 어떻게 파란색 넥타이를 주로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이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을까요? 입거 돌뒤, 정말 뭐 이거는 종특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이 사람이 미네소타주 주지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부통령 후보인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 특히 미국은 군인에 대한 제복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 경력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친중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나 친중 아니고 라고 하면서 내가 천안문 사태 당시에 중국에 있었는데 그때 그 자유의 어떤 그 여진상에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난 감명받았다. 그래서 중국에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난 느끼고 있다. 그 친중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천안문 때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 없었다. 거기는 당시 여기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대 관계자예요. 여기가 이제 전문 시절의 월스 후보의 모습인데 이때는 좀 귀엽게 생겼네요. 네.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 때 당시 중국에 없었는데 있었다고 거짓말한 게 들킨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계급이 원사라고 적어 놨다가 우리나라 같은 이거 바로 그냥 아웃이죠. 우리나라는 뭐 대학원도 특수대학원도 있고 일반 대학원이 있죠. 그런데 특수대학원 나와놓고 애매모호하게 일반 대학원인 것처럼 적어 놓으면 그거 요즘은 바로 그냥 아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예 계급을 원사라고 적어 놨다가 요즘 슬그머니 상사로 또 바꿔놓고 또 자기가 참전 용사했다고 하는데 자기 부대가 당시 네브라스카주 주방위군이었는데 참전 지정되니까 바로 그냥 전역 신청해버렸어요. 퇴役했죠. 그래서 참전 안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월스 후보의 상대인 이 벤스, 공화당의 벤스 상원 의원은 진짜 참전 용사예요. 여기도 이라크전 참전할 뻔했다가 자기 부대가 참전한다고 하니까 이라크 가기 싫어서 퇴역 신청해버렸고, 근데 벤스 후보는 지금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죠. 그는 진짜로 이라크 전쟁에 3년간 해병대원으로서 참전해서 진짜 참전 용사예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정말 이가 갈리죠. 거짓말하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 해군 참모총장 제레미 부다 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군인들 정복 입으면 보면 여기 이제 약장 같은 거 많이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하나하나 이력이에요.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다, 내가 무슨 표창을 받았다, 무슨 훈장을 받았다 하는 모든 이력인데 그 중에서 약장 하나를 잘못 붙여서 그것도 뭐 자기가 붙였겠습니까? 부관들이 그냥 알아서 붙였겠죠. 대장쯤 되면 그걸 메고 국회 청문회 갔다가 너 지금 당신 그거 훈련 받은 이력 있냐? 라고 해서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동료 군인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생각으로 자살해버렸어요. 약장 하나 잘못했다고. 그런데 뭐 북한 보면 뭐 하지도 않은 이딴 만큼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그 자들은 또 러시아도 보면 이렇게 군대도 안 갔다 온 자들이 이렇게 지금 붙이고 있는 거 보면 그 자들은 여하튼 그런 명예심 전혀 없는데 여기도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음주운전 경력도 있어요. 군대 생활할 때 55마일 한계, 그러니까 최고 속도 한계 속도 55마일 도로.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100km도 안 되는, 그러니까 미국 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는 65마일 아니면 75마일 뭐 이렇게 최고 속도가 돼 있죠. 근데 55마일 같은 경우는 그냥 지방의 일반 국도예요. 그런 데서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110km로 달린 경력도 있습니다. 정말 간도 크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부통령 후보로 나왔다. 그래서 즉 거짓말 논란이 아주 거세지고 있다. 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우리나라도 거짓말 엄청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빨리 법이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여기나 저기나. 다음입니다. 이란이 현지 시각 10월 1일 야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81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들었고 약 1000만 명의 주민이 방공호로 긴급 대피했는데요. 모든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힌 이스라엘 측의 주장과 달리 상당한 피해가 식별되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 공군의 핵심 자산이 배치되어 있는 주요 공군기지들이 피격되었으며 기지 내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0월 2일 리포트했습니다. 피해가 보고된 지역은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와 텔아비브 인근 텔로브 공군기지, 텔아비브 관내의 그릿록 지역인데요. 네바팀 기지에는 F-35I 전투기, 텔로브 기지는 F-15I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고 그릿롯에는
정보기관 모사드의 본부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고 피해는 거의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 발표와 달리 네바팀과 텔도브에서는 대량의 미사일 탄착이 식별되었고 기지 내에서도 유폭이 확인되었습니다. 모사드 본부청사 인근에서도 탄도미사일 한 발이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들 지역에 대한 미사일 피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날 중거리 탄도미사일 181발을 이라크와 요르단 영공을 통과하는 코스로 발사했는데요. 이란은 사전에 공격 기도가 모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습 효과를 위해 미사일 비행 경로에 항공 55를 발령하지 않아 해당 공격을 비행하던 민항기 수십 대를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 자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고 미국 역시 이스라엘 인근 해안에 있던 이지스 구축함 콜, 버클리 등을 동원해 SM-3 미사일 12발로 여러 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은 중과 부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주요 시설 피격에 대한 보도 통제를 하며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공습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 과연 이란에 어떤 보복을 가할지 주목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쐈습니다. 181발. 일단 이스라엘 관내로 들어온 게 181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이스라엘은 181발을 공격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 화염이 솟구쳐 오르는데 자, 일단 이란이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하는 그 모습을 공개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치 북한이 도발쇼 하듯이 저런 식으로 그냥 대규모로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이건 또 일부 포대겠죠. 181발이니까 이건 뭐 해봐야 얼마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공격에 들어갔고 그리고 자 모사드 인근의 아파트에서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네, 꽝 하면서 뭐 흔들리는데 이 정도로 모사드 본부가 피격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정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네바팀 공군기지, 바로 F-35 전투기가 있는 곳인데 지금 F-35 많은 데 있죠. 그 F-35가 주둔하고 있는 곳을 어마어마하게 타격합니다. 지금 동영상 보시면 비 오듯이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어요. 비 오듯이. 저 정도 같으면 지금 뭐 거의 초토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뭐 저희들도 지금 이란이 공격 곧 하겠는데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란이 굉장히 요란하게 이 공격 준비를 했었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스라엘은 알겠죠. 우리 같은 뭐 인터넷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아는데 이스라엘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이 F-35들을 다른 기지로 피신시켰던지 아니면 지하 시설이 있다면 지하 시설로 들어가서 피해가 적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 정도 미사일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상당한 시설들이 거의 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야, 또 이거 보면서 우리 이 한국의 F-35 기지 청주기지 그리고 F-16 기지인 충주, 서산 자 이런 데도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이 집중적으로 탄도미사일 날릴 텐데 야 여기 지금 저렇게 두들겨 맞는 거 보니까 우리는 괜찮을까? 우리 지하시설로 견합고 시설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래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우리 이 한국의 주요 공군기지들 경납고를 지하화할 필요가 있다. 지하화 아니더라도 이 경납고를 더욱더 강하게 방어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 폭격 작전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F-15I, 베이루트를 초토화시켰던 그 F-15I가 있는 공군기지도 이렇게 또 피격을 당했습니다. 뭐 여기저기 빵빵 터지죠. 네. 자, 그래서 이 F-35와 F-15가 있는 기지가 피격당했는데 위치가 어디냐? F-15가 있는 기지는 텔아비브 바로 남쪽에 있는 텔러프 그리고
F-35가 있는 기지는 여기 네게브 사막 북쪽에 있는 네바팀 이곳인데 여기를 이렇게 때렸고 여기에 대해서 요격 작전을 열심히 했으나 어쨌든 중과부적이었다. 그런데 이란은 F-35 20대 이상 파괴했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에로우 방공미사일 기지 또 파괴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뭐 했는데 지금 이 사상자는 또 사실은 또 별로 없습니다. 사망이 1명, 부상이 2명인데 사망은 탄도미사일 추진체가 떨어져 가지고 그 추진체를 맞고 서한지구에 있던 사람인데 사망을 했어요. 저렇게 끔찍하죠. 저 사람이 팔레스타인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뭐 그들이 주장하는 시오니스트는 1명도 안 죽이고 못 죽이고 그들의 형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인만 죽이게 된 이 작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상은 2명. 자,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쏘았고 또 많이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인명 피해는 아주 적죠. 방공호에 잘 대피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방공호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필요 없나 이런 것들 전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겠다라고 했는데 탄도미사일 180발 넘는 공격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런데 이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프랑스와 함께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쏘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보복 타격이 테헤란을 덮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이 실시되기 몇 시간 전에 시리아 남부 지역에서 대대적인 방공망 파괴 작전을 수행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4개소의 방공 거점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복수의 시리아 소식통들이 10월 1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날 오후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시리아 남부의 탈라 공군기지, 수웨이다 조기 경보 레이더 기지, 다라 방공기지, 사나마인 방공 레이더 기지 등을 연쇄 공습해 레이더와 통신 시설을 대거 파괴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 조치가 테헤란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한 방공망 제압 작전이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리아가 이 지역에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을 다시 배치하기 전에 공습 작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는 2일 새벽 이란은 오늘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미국은 이란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왔다라며 이스라엘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동 지역에 F-15E, F-16, A-10C, F-22 등 전투기 각각 1개 비행대식 증원 배치를 진행 중이고 이란 인근 해역에 대기 중인 에이브람 링컨 항모전단 외에 해리 S 트루먼 항모전단을 중동으로 보낸 상태인데요. 지난 9월 24일 노포크를 출항한 트루먼 전단은 현재 지브랄터 해협 인근에서 지중해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이란을 비난한다라며 프랑스는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전역에 군대를 동원했다라고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주요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경우 이번 공격의 진짜 목표는 단순 보복이 아닌 이란의 핵무장 저지나 레짐 체인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주 모사드의 경고대로 이번에 요단강을 건널 인사는 하메네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미 공습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지 그렇게 많이 맞았지만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실 기지 활주로 피격되어도 12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다 갖추고 있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방공망을 때렸는데 이 때린 곳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이란에 있는 방공망을 때린 게 아니고 시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 방공망들을 대거 때려서 4개 레이더 기지를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파괴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가 어디냐? 바로
시리아 남부에는 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테헤란으로 가는 그 중간 경로에 있는 레이더 기지죠. 일단 조기 경보가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서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라고 테헤란으로 알려줄 수 있죠. 그러면 뭐 숨을 놈 숨고 숨길 거 숨기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전에 파괴하기 위해서 이 경로상에 있는 시리아의 방공 레이더들을 전부 파괴시킨 작업을 이미 했고, 뭐 이라크는 그런 거 없으니까 무인지경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간다라는 건데, 여기 지금 아래에 에브라함 링컨 항모 전단이 있죠. 링컨 항모 전단이 테헤란을 때릴 수도 있고, 이스파한 핵시설 때릴 수도 있고요. 여기 핵시설 많이 있죠. 그리고 테헤란을 때려서 레짐 체인지 할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지금 이란의 핵무기가 올 연말 되면 이제 완성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성되면 핵무기고 완성되기 직전이면 그냥 핵물질이죠. 이 핵물질인 상태에서 제거하고 시설을 파괴시켜 버려야 핵무기 당분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골드타임 들어간 겁니다. 지금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란의 핵을 저지하려면. 북한과 달리 이란은 진짜로 저항의 축에 핵무기 다 나눠줄 이런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때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자, 그래서 모사드가 솔레이마니 죽였지. 자, 그 다음에 나스랄라 죽였지. 그 다음에 하메네이 죽인다고 우리가 예고했지. 하는 바로 그 작업에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시리아가 아까 그 방공 무기 깨진 것들 뭐 얼마나 빨리 보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충하기 전에 공격에 들어가야 되겠죠. 어쩌면 오늘 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급변하고 있는 이 상황들 계속 누구보다도 빨리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